군기탱천입니다. 오늘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에 앞서서 지금 최대 현안으로 국민들을 그야말로 분기탱천시킨 부동산 투기 문제가 수습은커녕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잠깐 먼저 언급해 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태는 수습불능으로 빠졌습니다. 이 정권이 본격 추락하는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정권 말기라는 점에서 걷잡을 수 없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일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여권 내부의 권력 암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지금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 권력 내부를 두고 확인되지 않은 별의별 소문이 다 나돌고 있습니다. 거의 죽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권 눈치만 보는 김명수가 대법원 원장으로 있는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난 바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이 살렸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최악의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이를 두고 정치권 눈치를 살피느라 부하 판사를 탄핵받게 한 김명수 대법원의 자성자박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가 형수에게 퍼부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욕설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런 욕설의 용어가 있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재명이로부터 들은 그 욕설을 아무리 화가 나는 철처인지 원수를 만난다고 해도 그걸 써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한마디로 우리 국민의 욕문화를 높이는데 대단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이 나라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도 이분들 덕분에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기사회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안철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단일화해야 됩니다. 안 되면 죽어야 됩니다. 두 사람 다. 그러면 이렇게 성기를 잡은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국민 지지를 고루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젊은 층의 외면입니다. 그래서 외연 확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마다 백가쟁명식 해법이 나왔습니다만은 시원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은 야당이 우리나라 정치사가 그래왔듯이 그저 상대 실정에 따른 반대급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잉여물도 모두 챙기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젊은 층이 이유 없이 야당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해법이 나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과오부터 인정하는 겁니다. 청년층에서 가장 잘못됐다고 보는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젊은 층에게는 박근혜 하면 무지와 무능으로만 각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의 구속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덤덤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설사 잘못 전달됐든지 과장됐든지 간에 젊은 층 현실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박근혜를 이 나라를 구할 영명한 공주로 포장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킨 사람들이 있는 그 야당을 싫어하는 건 경향이 큽니다. 사실 그때 당 이름이 뭐였죠? 하도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기억은 없습니다. 그냥 박근혜가 그때 당시는 대세였습니다. 그나마 전용옥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박근혜 실상을 살짝 비치기만 했는데도 배신자니 뭐니 어쩌고 하면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게 당시 그 당의 기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에는 아첨꾼들만 들끓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식 여부는 많이 덜 드러났다고 치더라도 박근혜의 무능은 일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탄핵받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즉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과대 포장해서
당선시킨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잘못된 일이라고 공개 반성하거나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껏 한 짓이라고는 김무성, 유승민 등의 무리를 거꾸로 비난하는 겁니다. 박근혜에 대해서도 같은 편이라고 두둔만 할 것이 아니고 비판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다. 아니, 내 편이라고 감싸기만 하면 지금 그렇게 비판받는 지금의 저 염치 없는 좌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역시나 탄핵은 찬성했지만 김무성, 유승민 등도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책임 있는 인사들이 사과는커녕 몇 년 동안 노인들 모아놓고 태극기나 흔들게 하면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먹을 이렇게 내밀면서 고래고래 고함만 질러댔습니다. 이것이 좌파들이 억지를 부리면서 서초동에서 조국을 지지한다면서 난리친 것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무능한 건 무능한 겁니다. 꼭 짚을 건 짚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는 아직도 박근혜의 유령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를 딛고 서야 됩니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한창일 때 많은 노인들이 전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들고 술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들으라고 정부 여당을 욕만 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근처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훈계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젊은 층을 오히려 멀어지게 했습니다. 즉 우파에 대한 혐오감만 키웠습니다. 이 노인들을 이렇게 하도록 만든 놈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사과는커녕 탄핵이 잘못됐다고 그 흑과만 지른 자들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젊은 층의 생각을 전철 안의 노인들처럼 어거지로 바꿀 생각은 하지 말고 그들에게 각인된 정서가 바뀌도록 해야 할 겁니다. 바뀌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청년들의 정서를 살펴서 파고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청년들과 호흡을 같이 하려는 진정성 있는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인 걸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무기력한 모습만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전국 분위기가 바뀌는 이때 황골탈퇴하는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젊은 층이 공감하는 당으로 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적 지지를 두루 받는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지 않은 분은 붉은색의 구독을 꼭 눌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